안녕하세요. 용환사주 용선생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사주와 과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주가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분들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밌게도 사주가 통계적이라서 과학적이란 말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사주는 사실 전혀 통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역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주가 좀 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사주가 굉장히 이 자연을 해석하기 위한 이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고를 할 때 보통 과학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사주야말로 그런 점에서는 과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 해석의 방식에서 가장 과학적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단연 십성이라고 하는 걸 꼽고 싶습니다. 이 십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이 성이라고 하는 한자가 그 별 성자를 써서 10가지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성스럽다 하는 그 성자를 써서 이 10가지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가족관계나 이런 중요한 인간관계를 설명한다는 뜻에서 육신 또는 육친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 십성의 개념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성이 왜 과학적인지 한번 이 원리부터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의 원리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에서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의 형태를 오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각각 다른 오행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하면 이 오행은 나와 바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까운 관계와 나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은 보통 생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에너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로 표현이 되고요. 나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오행들은 나를 극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나와 조금 상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오행에서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5가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하는 관계, 그리고 나를 생하는 관계, 그리고 내가 극하는 관계, 그리고 나를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나와 나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총 5가지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양오행이 기본적으로 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관계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총 5개와 5개, 즉 10가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에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성을 사주 해석에 접목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주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단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너는 이거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운명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사주 명리학의 제일 기본 체계인 음양오행을 아까 살펴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절대적인 단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단 상대적인 상태나 또는 이 변화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을 사주 해석에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단정적인 게 아니고 좀 더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자식으로서의 나도 있고 직장의 리더로서 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응석을 부리시기도 하지만 내가 팀장이거나 그런 회사에서는 굉장히 명쾌한 리더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즉 이 응석을 부리는 자식과 명쾌한 리더라고 하는 형태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그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즉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 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할 때 바로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비견, 겁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상대적인 내용을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사주의 원국에서 십성을 분석한다면 내가 타고난 것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 세운이나 월운,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또는 그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십성이란 개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치 수학을 배우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약간 사칙연산 규칙을 배운 다음 좀 더 어려운 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사주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서 물리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추상적인 사고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성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사주에서 제일 과학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십성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에는 단어 먼저 공부해서 이런 의미야 라고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 십성이 생성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신 뒤에 단어를 보신다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라고 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에 있어서 나와 굉장히 반대가 되는, 즉 극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번다 또는 이런 재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의 고생이나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상징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해석할 때 있어 항상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라고 하는 좀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